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장의 사진은 왼쪽은 우리의 뇌 속 신경망을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우주의 거대 구조인 필라멘트 구조를 형상화한 사진입니다. 놀랍게도 두 이미지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 하나는 우주 물리학에서 온 자료인데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비슷해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과학적 유사성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별에게서 시작된 존재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확장하는 하나의 작은 우주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 알려주는 아빠. 저는 어렸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우리 몸속에도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그 생명체들에게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큰 우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수많은 작은 우주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나 또한 거대한 생명체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우주가 큰 폭발에서 시작되어 계속 팽창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커지는 것처럼 우주도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닐까? 그리고 대폭발이라는 빅뱅, 우주의 첫 시작이 사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랑 비슷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이런 상상이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과학자들도 꽤 궁금해했었나 봐요. 인간과 우주를 놓고 실제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2020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프랑코 바차는 신경외과 의사와 함께 우주의 구조와 인간의 뇌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연구 결과에서는 꽤 유의미한 수준의 유사성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인간의 뇌는 약 7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약 1000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죠. 놀랍게도 두 구조는 구성 비율에서도 닮아 있습니다. 뇌는 전체 질량의 약 30%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도 약 30%가 은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70%는 뇌에서는 수분으로, 우주에서는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닮은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뇌와 우주의 연결 방식이 매우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도로로 연결된 도시들처럼 뉴런과 은하도 가느다란 길로 연결된 도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필라멘트 노드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흥미롭게도 각각의 가닥이 몇 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노드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등 구조적인 특성들이 뇌와 우주에서 꽤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학계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인간과 우주가 서로 닮아 있다는 놀라운 유사성을 기본으로 하는 이 우주론을 프랙탈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프랙탈이라는 것은 작은 구조 안에 큰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을 말합니다. 확대하면 전체가 나오고 더 확대하면 부분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전체랑 부분이 닮은 꼴인 거예요. 자료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참 신기하고 뭔가 컴퓨터 안에만 있을 것 같은 개념이죠. 이런 걸 연구할 거리가 되나 싶지만 사실 이런 프랙탈은 자연계에 흔히 볼 수 있어서 자연의 설계도라고도 불립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서도 프랙탈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 자주 보시죠? 이 브로콜리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작은 조각 하나가 전체 브로콜리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뭇가지를 보면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가 나오고 그 작은 가지에서 또 더 작은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겨울에 찾아오는 눈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확대해보면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눈송이들이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도 프랙탈 구조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폐가 그렇습니다. 폐 안의 혈관은 큰 관에서 점점 작아지면서도 계속 비슷한 형태를 유지한 채 퍼져나갑니다. 프랙탈은 이처럼 자연을 본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뇌가 이 패턴을 보면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조상들도 이런 구조에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 건축을 보면
사찰의 단청이나 기와 무늬 같은 곳에 프랙탈 구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이런 프랙탈 패턴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세계 여러 문명 속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티베트의 만다라, 인도의 사원 건축, 이슬람의 기하학 문양까지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패턴 속에서 아름다움과 질서를 느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프랙탈의 개념을 우주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확대하면 원자가 나오고, 그 원자를 확대하면 그 안에 우주가 나오고, 그것을 계속 확대하면 은하가 나오고, 별이 나오고, 지구가 나오고, 또 인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고 전체와 부분이 서로 닮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의 뇌와 우주의 구조가 닮아 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유사성도 결국 이 프랙탈적인 구조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이론이 프랙탈 우주론인 것이죠. 물론 이 프랙탈 우주론은 매우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론이긴 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정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해 보려는 연구를 최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요즘 자주 언급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이 이론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우주 자체가 어떤 고등 생명체가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 세계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가설이죠. 좀 허무맹랑하기도 한데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놀랍게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물리학적 난제인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나 플랑크 길이 이하의 물리적 단위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이것을 만든 존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그 존재도 다른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프랙탈의 자기유사적인 반복 구조이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프랙탈적인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이론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유명인 일론 머스크가 이 가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이론을 매우 감명 깊게 봤나 봐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과학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시뮬레이션의 논리적 한계나 프로그램 오류 같은 패턴이 언젠가 관측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소프트웨어인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도 오류가 생기고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류가 이 현실에 생긴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앞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망원경으로 아주 먼 우주를 관측해보니 미처 소프트웨어 구현이 안 되어 그냥 큰 픽셀처럼 보인다던가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과연 현실의 오류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오류가 발견되거나 시뮬레이션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이론들을 보면 우주라는 것은 정말 끝없이 반복되고 겹겹이 쌓인 거대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대한 공간에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런 거대한 우주를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우주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빛의 속도로 400억 광년이 걸리는 우리의 거대하고도 거대한 우주. 이 안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0이 너무 많아서 거듭 제곱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 우주의 별의 개수는 10의 22승계입니다. 이 개수가 얼마나 많은 것이냐면 전 세계에 해변이 있잖아요. 그 모든 해변에 깔려있는 모래알의 개수를 셀 수가 있을까요? 그 모래알의 개수보다도 많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보다 더 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 그것은 10의 27승계입니다. 우리 우주 별의 개수보다 약 10만 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를 우주라고 한다면 매우 큰 우주일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은하와 별과 또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이런 나는 또 어떤 존재의 일부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정말 별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때론 미워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한때 하나의 별이었던 존재였습니다. 이건 상상이나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철, 산소 같은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초신성 폭발로 사라진 어떤 고대 별에서 만들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물리학의 양자역학에 따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두 입자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연결되어 있었다면 지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빨리 전달된다가 아니라 빛보다도 빠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두 입자가 동시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걸 스푸키 액션, 즉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고, 그렇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5년 스푸키 액션은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이 개념은 어떤 시스템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보고 있는 별들, 그리고 200만 광년 떨어진 저 안드로메다 은하도 사실은 나와 그리고 여러분과 양자역학적으로 얽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 그 감정의 진동이 우주의 저 끝 어딘가에 이 순간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몸 안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보다도 더 많은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닮아 있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패턴이 반복되어 탄생한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 하늘, 나무, 사람,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별에게서 온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